네, 간밤 뉴욕 증시는 주택 경기 지표가 예상치에 못 미쳤지만 일부 기업들의 실적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했는데요. 또 눈에 띄는 쪽은 역시 일본입니다. BOJ 회의 이후에 약세를 이어가던 엔화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는 전차주로 불리는 IT와 자동차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 8인의 투자 전략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장 전문가입니다. 지수 박스권 반등의 힘 주목. 서정훈 전문가 2,000포인트 안착 여부에 주목하자. 한규수 전문가 투신 매수, 환율 안정 등 대형주 관심 강화. 김영용 전문가 선순환 장세다. 단기 아몰레드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강재현 전문가 전차 중심의 디커플링 해소 국면 진입. 김대복 전문가 전차 부대 중심으로 단기 상승 추세다. 금산 전문가 21선 안착 순환매 이어질 것. 유성치 전문가 2보 전진을 위한 눌림목 구간이다. 네, 유성치 전문가는 오히려 지금이 눌림목 구간으로 보고 있네요.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전문가들의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전차주들의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까 보는 전문가들 많은데요. 두 분의 전략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규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한규수 전문가 연결을 해볼 텐데요. 한규수 전문가는 투신 매수, 환율 안정 등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강화할 때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가장 부담이 됐던 부분이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환율과 수급이었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한규수 전문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특히 이 투신권의 매수세가 좀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환율 안정까지 더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 주변 여건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동안 환율이 시장을 눌러댔었고, 환율 변수 때문에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BOJ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정책적인 악재들은 이제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은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하더라도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 시장을 짓눌렀었던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눈치 봤었던 투신권을 비롯해서 또 4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이라는 악재는 이미 충분히 선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신을 비롯한 어떤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수급적으로도 시장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도 선물하고 현물 쪽에서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투신권도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점진적인 어떤 반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들도 대형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내수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주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수 경기보다는 일단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보시는 게 분명히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또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런 트렌드이죠. 굉장히 눌려 있었고 소외돼 있었던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벗어났고요. 또 4분기 시장 종목군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진 측면들을 감안한 데는 오히려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발표가 되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본격적인 반등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 구간부터는 IT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우선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들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서서히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주들도 점진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IT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가는 이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 깊게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지금은 IT 종목군들 중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밀렸던 종목들이겠죠.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 같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집을 좀 단행하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들은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시간을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들도 지금 요 구간 눌림에서의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했지 않을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규수 전문가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와 동행해서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들, 자동차나 IT주들, 그리고 이제는 증권주까지 함께 봐야 될 때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강재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네, 전차 중심의 디커플링 해소 국면 진입했다라고 하셨는데요. BOJ 재료 노출로 엔화 약세를 좀 이어가게 했던 투기적인 세력들이 이제 좀 감소했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차주들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는가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잡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전차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목표치 잡을 때 시장의 상승이 거의 단기적인 상승이 마무리되는 구간까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이 됐던 가장 큰 요인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었고, 국내 증시가 IT와 자동차 섹터, 이 전차 섹터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결국 그 이들 섹터가 가지 못하면은 국내 증시 자체도 못 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가 이번 시장에서의 상승이 마무리될 때까지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우선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때는 대형주 섹터가 좋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IT와 자동차 섹터에서도 시총 상위 대형주를 먼저 관심을 가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 세 종목 정도가 자동차 섹터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엔화의 약세가 멈췄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탑픽으로 보신 것이 좋겠고요. 자동차 부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대모비스가 그 다음으로 가장 탑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일날 실적 발표가 있죠. 25일날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또다시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갤럭시 S4가 출시가 될 때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재현 전문가의 전략도 확인해봤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는 여전히 3인방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보고 계시고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단계적인 조정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